안녕하세요, 안엽수입니다. 일본에서 30년간 MC 자리를 지켜온 시마다 신스케라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진행하는 방송마다 시청률을 수직 상승을 시켜서 별명이 시청률의 남자, 일본 방송가에서는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일본 지상파 방송, 그것도 황금 시간대 프로그램을 무려 6개나 맡을 정도로 일본 방송계를 이끄는 살아있는 신화 같은 존재였죠. 한국에서는 오랜 기간 개그맨과 MC로 사랑받고 있는 이경규님과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러던 그가 2011년 돌연 은퇴를 발표합니다. 이유는 바로 일본의 유명 폭력단과 관계가 있었던 것이 들통나서인데요. 오늘은 일본 최고의 개그맨이자 MC였던 시마다 신스케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부터 82년까지 방영된 더 만자이에서 과거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뜻바리 개그로 일본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에 자신의 팀은 다운타운을 이길 수 없다며 콤비 해체를 하게 됩니다. 이때 기자에게는 언급되었던 다운타운이 인기를 끌게 된 계기가 되었죠. 콤비 해체 후에는 예능 프로그램의 사회자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그의 카리스마적인 MC 능력에 수많은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게 됩니다. 시마다 신스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황금 시간대에 방송이 되었고 높은 시청률로 일본의 국민 MC가 됩니다. 그의 문제가 발단이 되었던 것은 일본의 우국단체와의 만남이었는데요. 시마다 신스케가 진행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예능 프로그램 인간 만다라 촬영을 위해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앞에 시끄럽게 굴며 천천히 운행한 우국단체의 시위 차량으로 인해서 시마다의 다음 스케줄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시마다는 시위 차량을 향해서 심한 욕설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차량에 내린 것은 폭력단 사람들이었고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다음 스케줄 현장에 늦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은 이 에피소드를 방송에서 개그 소재로 사용하게 됩니다. 당시 시비가 붙은 우익단체가 자신의 입은 옷의 문양을 가리키면서 이것 보고 아무 생각 없냐고 소리치자 시마다는 그 문양은 내 엉덩이에도 있다는 개그를 친 것이죠. 해당 방송을 본 우익단체 간부와 뒤를 봐주던 이나카 폭력단의 간부가 해당 방송을 송출한 간사이 TV에 항의를 하게 되고 방송 스태프들은 모두 모여 사과를 하게 되지만 고집이 센 시마다 신스케는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에 상당히 격분한 채로 돌아간 우익단체와 폭력단 간부 시마다 신스케는 겉모습과 달리 상당히 소심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매번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알고 지내던 사이인 일본의 전 프로복서 와타나베 지로가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와타나베는 평소 친분이 있었던 일본의 유명 폭력단 야마구치조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야마구치의 조직원들은 우익 단체 측과 이야기한 끝에 해당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번 일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시마다는 이 일을 해결하고 나서 크게 감동을 받아 야마구치조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술자리를 갖게 됩니다. 시마다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는 동시에 자신의 연예계 활동을 위해 이 이상 관계를 갖는 것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례금을 준비하게 되는데 야마구치조의 간부는 시마다가 연예계에서 성공하는 게 은혜를 돌려주는 것이라며 친한 친구 사이가 되기로 합니다. 이 이후에 부동산 사업도 같이 하며 사업적인 파트너가 됩니다. 그렇게 연예계에서 시마다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전 프로복서인 와타나베에게 상담을 하게 됩니다. 2004년 시마다 신스케가 진행하는 퀴즈 신스케콘 촬영을 위해 아사히 방송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성 매니저가 인사를 한 게 마음에 안 든다며 결실로 데려가 폭행을 하게 됩니다. 당시 매니저가 쓰고 있던 안경이 부러지고 시마다가 매니저에게 집어던진 가방 속 내용물이 산상조각 난 것이 공개가 됩니다. 이 매니저가 한 인사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때 키무라 오사카 팀이 저를 귀엽게 봐주셨어요. 그때는 정말 신세졌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키무라 오사카 팀에 있었던 자신의 선배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어서 갑자기 폭주를 했다는 변명을 하게 되지만 해당 매니저는 시마다를 고소하게 되고 상해죄로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때 시마다 백업에 있던 폭력단이 손을 쓴 것인지 해당 여성 매니저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배려 의무 위반으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마다 신스케는 연예계에서는 근신 처분만 받고 곧바로 TV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시마다 신스케는 자신의 후배를 밀어주는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후배는 철저하게 짓밟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2009년 신인 개그팀 도쿄 제로삼이 대기실에서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라이브 방송에서 최근 개그 그랑프리에서 우승한 도쿄 제로삼을 게스트로 출연시켜 이 개그팀의 이름을 맞추는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는데 시마다 신스케는 그들은 그렇게 모른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쓰꼬미를 하게 되고 생방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올라가서 면박을 주던 모습이 방송에 그대로 송출되게 됩니다. 이후 방송 내내 도쿄 제로삼은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방송 내내 모습이 잡히게 되고 이 내용은 바로 다음날 신문 1면에 기사화가 됩니다. 이후엔 후배들이 이것을 풍자하는 개그를 많이 하게 되죠. 또 있습니다. 시마다 신스케가 기획하고 진행까지 한 퀴즈 헥사곤, 일본에서는 15%의 시청률로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해당 예능 방송에서는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꼭 출연하고 싶은
싶어하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이때 시마다 신스케는 여성 출연자들에게 베개 영업을 많이 제안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베개 영업이란 자신과 함께 잠으로써 이후에 많은 방송에 꽂아주는 그런 영업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헥사곤을 통해 얼굴을 알려 이른바 떡상을 한 연예인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아마 이런 베개 영업을 거절해서 손 쓴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모델 출신 마리나가 출연 당시 시마다의 베개 영업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이 추측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しんすけさんの仕事をするかしないかで追われてしないって決めたの。選手してやる仕事ならもういらない。別に私売れるとか売れないとかもういらん。 시마다 신스케는 자신의 베개 영업 상대를 기쁨조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당시 언론에서 공개한 시마다의 기쁨조 상대는 7명입니다. 푸마다 요코, 한국에서 유명한 런던 하츠라는 유명 예능에 자주 나왔던 그라비아 아이돌입니다. 화보 촬영을 위해 오키나와 호텔에 머물렀는데 그곳에 시마다와 함께 있는 장면이 목격되게 됩니다. 호시노 아키, 그라비아 아이돌 겸 탤런트, 광고도 다수 출연했습니다. 동안의 얼굴에 글래머한 몸매로 상당히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몰래카메라에서 둘의 스킨십이 심상치 않아 많은 추측 보도가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코바야시 마야,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2006년 시마다랑 이시사키 섬에 여행을 간 것이 일본 주간지에 실리게 됩니다. 물론 시마다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이토 미사키, 전차남에 나와서 유명한 여배우입니다. 시마다와 전 프로복서인 와타나베 사이에서 연락한 내용 중에 이토 미사키와의 관계를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영하, 한국에서 잠깐 활동하다가 일본에서 모델 활동으로 스타반열에 오른 인물입니다. 시마다 방송에 나오고 이른바 떡상을 해서 관련 보도에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타카하시 미유키, 오우키 유키, 시마다 방송에 나오고 떡상을 했으나 그 인기가 금방 식었던 인물입니다. 이런 일들이 터져도 연예계에 깊숙이 관련이 돼 있던 야마구치조가 시마다 신스케의 뒤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일본 연예계에서 꿋꿋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다가 시마다 신스케의 문제를 항상 상담해주던 전 프로복서 와타나베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에게 압수한 핸드폰에는 폭력단 야마구치조 간부들과 함께한 106장에 이르는 사진들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주고받은 다양한 메시지도 함께 말이죠. 해당 경찰서는 사건 담당 기자에게 시마다 신스케의 폭력단 관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해당 내용은 큰 뉴스가 됩니다. 시마다 신스케는 곧바로 50분간에 걸친 기자회견을 갖게 됩니다. 기자회견장에서 폭력단의 간부를 만난 것 자체에 후회가 없다는 것을 밝히며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시마다 신스케의 뒤를 돌봐주었던 인물은 야마구치조의 직계 조직 두목인 하시모토 히로후미로 밝혀지는데요. 제일교포 출신으로 강홍문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반일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이것과 관련지어서 한국이 제일교포를 이용해서 일본 연예계를 주무르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장소는 일본 최대 폭력단 조직인 야마구치조의 야마구치 조택입니다. 이곳은 효고현 고베시에 있는 곳이고요. 야마구치조, 야마구치 구미라고 하죠. 오야붕이 사는 곳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 여기 뒤에 공터까지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뒤에 이렇게 이쪽에 문이 있는 거 보면 그러면 요렇게 되겠네요. 요렇게. 네. 지금 바로 옆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가 않네요. 저라도 이 땅은 감히 사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강심장이네요. 그죠? 여기 문이 있고. 네. 예, 여기 뭐 폭력단 추방이라고 토지에도 써있네요. 아마 이 토지 주인이 이 땅이 안 팔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이쪽으로 쭉 이어지는 것 같네요. 야, 상당히 규모가 크네. 야, 여기는 이제 주차장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곳의 옆에 있는 땅과 건너편에 있는 땅이 지금 매매가 안 되고 있잖아요. 혹시 매물이 올라왔나 찾아봤는데 올라와 있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한 30평 조금 안 되는 토지가 3억 7천 정도 합니다. 야마구치 주택 옆에 토지는 아마 그것보다 훨씬 저렴하지 않을까요? 혹시 고베에 저렴한 땅을 찾고 계시는 분들은 그 토지를 유심히 지켜보는 것도 좋겠네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